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궁합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궁합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직업 영상 한 이제 10개 정도 올린 다음에 보통 이제 한 번씩 올리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 같은 경우가 이제 사주에 어떻게 보면 좀 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자주 올리기보다는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끔씩 한 번 정도 올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재미도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궁합을 보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끔씩 올려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궁합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제 일주랑 월주를 대비시켜서 보는 것이 가장 일단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월주에서 이제 월간 같은 경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간, 일지, 월지 이렇게 세 개의 순서대로 이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운지지, 대운에서의 어떤 지지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의 대운에서 이제 둘 사이의 어떤 대운지지에 따른 그런 이제 합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병진이주 남명이랑 이제 무술이주 여명입니다. 자, 이렇게 쭉 봤을 때는요,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병화가 이제 무토를 생하는 형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 딱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약간 생해주는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에게 뭔가를 이제 받는다는 느낌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뭔가 좀 받는 느낌이다, 좀 더 약간 편안한 느낌이다라는 쪽으로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남자 입장에서 이제 여자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죠? 일지에 이제 충이 있습니다. 일지 이제 진술충이 있거든요. 진술충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게 이제 고서에서도 보통 뭐 되게 좀 충격의 영향이 좀 되게 강하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는 하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토끼리의 어떤 충, 그 중에서도 약간 큰 무토의 어떤 충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월생이랑 이제 갑술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월생이랑 이제 술월생, 이제 술해 뭐 이제 술에 뭐 찰나지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전 구체적인 신살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뭐 신살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냥 합충형 뭐 해파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합충형 정도로만 해서 보는 것이 그나마 이제 유의미한 궁합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일간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일지에서 이제 큰 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토랑 술토의 커다란 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라든가 혹은 뭐 이제 연인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좀 좋게 보지는 않는 궁합입니다.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궁합이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의 어떤 이런 일주 월주 대비를 한 부분만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름 모양이랑 대운 세운까지 모두 합쳐졌을 때는 또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합충이 어떤지 일간일지 월지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행 한번 볼까요? 자, 이름 오행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오행이랑 십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제 왼쪽이 이제 남명이고 오른쪽이 여명이 되겠습니다. 남명, 여명. 이렇게 쭉 봤을 때 오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뭐 그렇게 막 엄청 겹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의외로 보완이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보다 그러니까 보완이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명은 목이 많고요, 남명은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 두 개를 평균화시켜서 합쳤을 때는 뭐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 조화로운 사주로서 그렇게 만남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십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다. 오행이 약간 사적인 관계를 좀 보는 쪽이라면 십성은 약간 공적인 관계 쪽을 보는데요. 이제 일단 뭐
그러니까 연인 관계나 진짜 사적인 친구 관계로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업 파트너로서의 관계는 일단 비겁이 좀 어느 정도 겹칩니다. 비겁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다 보니까 비겁이 좀 어느 정도 겹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겹치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뭐 관성은 그나마 좀 차이가 있네요. 관성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평균화 딱 시켰을 때도 글쎄요, 그렇게 엄청 뭐 막 조화롭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 조화로울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국 기준으로 본 겁니다. 원국 기준으로 본 거고요. 이제 대운, 세운의 관점에서 모두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렇게 시계열적으로 이제 흐름을 추적했을 때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지금으로부터 30년간의 어떤 그래프입니다. 30년간의 그래프인데, 약간 양상이 좀 비슷하죠. 흐름의 양상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적인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이 공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랑 공적인 관계를 모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궁합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적인 연인이나 친구를 볼 때, 그리고 이제 사업 파트너로 볼 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사적인 관계에서의 영역이 항상 지금 거의 우위로 나타나요. 거의 항상 우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친구나 연인으로서는 잘 지낼 수 있겠으나, 이제 약간 사업 파트너, 같이 일을 하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다. 사실 뭐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친구로만 지낸다든가 뭐 그런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약간 이제 변화율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변화율이 크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좋은 징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궁합이다. 특히 이제 안 좋은 시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도, 그리고 막 주기적으로 막 슈팅했다 올라갔다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좋은 관계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는 없습니다. 만나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난이도가 있다. 이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관계냐 아니냐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사적인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우위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변화율은 좀 큽니다. 이렇게 변화율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적인 관계랑 공적인 관계가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형태, 이제 이렇게 뭐 바늘가시처럼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은 보장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역을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사람이 만약 이제 결혼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혹은 이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면 될까를 볼 때,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오행을 고려해서도 보면은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때는 일단 무조건 서쪽으로 가셔야겠네요. 무조건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기운, 특히 금 기운이 두 분 다 이제 필요하신 게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일 합해져서 이제 섞여졌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서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서쪽으로 가가지고 시너지를 받는 게 좋은 반면에, 무조건 남쪽은 피해야겠네요. 무조건 남쪽은 피해야 어떤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안 좋은 그런 기운, 그리고 충돌 같은 거를 좀 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쪽을 가까이 하고 남쪽을 좀 멀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한 좋은 지역 방해의 선택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은요, 이게 무엇이다. 일간은 이제 생을 하는데 일지가 충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 임상 경험상으로도 실제로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주만의 어떤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지에 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솔직히 안 만났으면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뭐 꼭 이제 인생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극복해서 나가면 좋아요. 물론 좋은데,
이렇게 이제 오행이랑 십성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시계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관계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지역적인 부분으로 내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제 좋고 어디로 가면은 나쁜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솔루션을 도출을 하면서 이렇게 궁합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잘 참고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